아침에 세수하다가 문득 거울을 보게 됩니다. 눈가나 광대 쪽에 뭔가 어두운 점이 하나 생겨 있죠. 이거 원래 있었나? 싶다가도 어느새 그 점이 더 진해지고 2개, 3개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화장은 잘 안 먹고 피부는 칙칙해 보이고 그러다 결국 병원에 갑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대부분 같습니다. 검버섯입니다. 노화예요. 그냥 두셔도 되고 아니면 레이저 받으실래요? 순간 당황스럽습니다. 노화라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시술 받자니 비용이 부담스럽고 괜히 더 속상해지고 거울 보는 게 꺼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답답한 건 레이저를 받아도 또 생긴다는 점입니다. 저도 피부과 전문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역시 눈가에 생긴 검버섯 때문에 레이저 시술을 3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때는 없어졌지만 몇 개월 뒤 다시 올라왔고 또 반복되었습니다. 이걸로 수십만 원씩 들이면서도 해결이 안 된다는 생각에 답답함만 더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환자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전 레이저보다 이게 더 나았어요. 또 어머니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우리 땐 이런 거 그냥 집에서 없앴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솔직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직접 실험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 평소에 먹던 식품, 세안 루틴 하나 바꾸는 것. 그렇게 작게 시작한 습관이 검버섯을 없애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다시 생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의사로서가 아니라 검버섯을 직접 없애본 사람으로서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쉬운 방법 10가지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딱 3가지는 정말 일상에서 너무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팩을 만들 필요도 없고 돈 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냉장고에 이미 있는 재료 하나, 아침에 딱 3분 투자하는 루틴, 그런 걸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검증한 실천법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보시고 오늘부터 단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해본 방법들 중 가장 먼저 추천드릴 수 있는 건 레몬과 꿀을 이용한 세안 루틴입니다. 많은 분들이 팩이나 오일처럼 뭔가 특별한 걸 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세안 후 첫 3분 동안 피부에 닿는 것이 피부 회복의 80%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레몬에는 천연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고 약산성 성분이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줍니다. 여기에 꿀을 함께 사용하면 보습력과 항염 작용까지 더해져 자극은 줄이고 효과는 높일 수 있습니다. 팩처럼 바르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건 세안 후 레몬 물로 가볍게 스킨처럼 닦아낸 후 꿀을 토너처럼 바르는 방식입니다. 특히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레몬즙을 정제수의 3:1 비율로 희석해 사용하시면 훨씬 순하게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50대 중반 여성 환자분이 이 루틴을 아침마다 실천하셨습니다. 기존에는 고가의 기능성 화장품을 쓰셨지만 자극이 심해 오히려 피부가 더 민감해졌다고 하셨죠. 그분이 이 방법으로 바꾸고 나서 3개월 뒤 눈가에 퍼져 있던 검버섯이 흐릿해졌고 색소 경계가 부드러워지며 전체 피부 톤이 정돈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녹두물 세안법입니다. 녹두는 한방에서 해독과 진정 작용이 뛰어난 식재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팩으로 많이 사용하지만 저는 보다 간단하고 실천 가능한 방법으로 녹두를 물에 불려 우리듯 끓여낸 후 그 물로 아침 세안 마지막 단계에서 가볍게 마무리하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녹두 껍질에 포함된 사포닌은 천연 계면활성제 역할을 하면서도 피부 자극을 줄이고 붉은기, 색소의 침착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레이저 시술 후 재발이 잦았던 환자들이 녹두 세안을 병행하면서 재침착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다는 사례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한 예로 예민한 지성 피부를 가진 30대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유독 여름만 되면 땀과 햇빛으로 인해 검버섯이 도드라졌는데 녹두세안법을 아침에 꾸준히 적용한 결과 이마와 광대 쪽 색소 침착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간단하다는 점에서 직장인이나 바쁜 주부들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시금치와 바나나를 함께 갈아 만든 녹즙 섭취입니다. 이건 바르는 게 아니라 먹는 방식이지만 피부 안쪽에서 색소 생성을 억제하고 피부 자체의 재생 능력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시금치에는 엽록소, 비타민 C, E가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항산화 능력이 높아 자외선으로 인한 멜라닌 과다 생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바나나를 함께 넣으면 위장 부담을 줄이고 포만감까지 더해 식사 대용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시금치 한 줌과 바나나 반 개를 물과 함께 갈아서 매일 아침 공복에 한 컵씩 마셨습니다. 특별한 조리나 도구 없이 믹서기 하나면 되고 시중에서 파는 녹즙보다 훨씬 신선하고 비용도 절감됩니다. 이 루틴을 실천한 한 60대 남성 환자분은 얼굴 양쪽 광대에 검버섯이 점점 퍼지고 있었지만 3달간 꾸준히 이 녹즙을 마신 후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색소의 진한 정도가 완화되었고 주변 피부와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전반적인 얼굴 인상이 밝아졌다는 평을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당근을 간편하게 오일 볶음으로 섭취하는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근을 그냥 생으로 드시거나 주스로만 생각하시지만 당근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오일과 함께 조리해야 체내 흡수율이 극대화됩니다. 특히 피부가 건조하거나 자외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은 베타카로틴의 항산화 작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분은 피부 세포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미 형성된 색소의 확산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실제로 70대 초반 여성 환자분께 당근 오일 볶음을 하루 한 번 반찬으로 챙기시도록 권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기존에 기미와 검버섯이 동시에 퍼져 있었지만 2달 정도 지나면서 주변 분들로부터 얼굴이 맑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으셨고 병원에서도 사진 비교를 통해 색소 농도의 확연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리법은 간단합니다. 당근 1개를 얇게 채 썬 뒤 올리브 오일이나 참기름 1숟갈에 중약불로 천천히 볶아내고 소금 약간으로 간을 해주시면 끝입니다. 기호에 따라 브로콜리나 호두를 함께 넣어도 좋고 비타민 E가 풍부한 재료를 같이 섭취하면 흡수율이 더 좋아집니다. 5번째는 호두를 하루 5알씩 아침에 먹는 습관입니다. 호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의 대표 식품으로 비타민 E, 항산화 성분, 단백질까지 고루 들어있어 피부 회복에 아주 유용합니다. 특히 검버섯처럼 자외선과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색소 침착은 피부 세포가 손상된 상태이기 때문에 영양 공급과 세포 재생이 핵심이 됩니다. 한 남성 환자분은 40대 중반부터 검버섯이 목과 이마 쪽에 퍼지기 시작했는데 50대에 들어서면서 호두와 두유를 매일 함께 섭취하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피부가 전반적으로 맑아졌고 이미 생겼던 검버섯은 흐려지고 새로 생기는 속도도 줄어들었습니다. 호두는 열량이 높기 때문에 하루 5에서 6알이면 충분합니다. 아침 공복에 생으로 드시거나 바나나와 함께 간식으로 섭취하면 더 좋고 당근 오일 볶음과 함께 섭취하면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율도 함께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방법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집에서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검버섯을 없애는 건 거창한 시술이 아니라 내 식탁과 세안대 위에서 시작됩니다. 하나씩 천천히 해보세요. 몸은 정직합니다. 1달, 2달, 3개월만 지나면 거울 앞에서 하는 그날이 분명히 옵니다. 6번째 방법은 올리브 오일을 활용한 보습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검버섯이나 기미를 없애기 위해 무언가를 더하는 데 집중하지만 사실은 피부가 무엇을 잃지 않도록 막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세안 후 3분 안에 피부가 수분을 잃기 전에 보습막을 씌우는 것, 이것만 잘 지켜도 색소 침착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올리브 오일은 천연 보습제로 알려져 있으며 그 안에는 스쿠알렌, 비타민이,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자외선이나 외부 유해 물질로부터 피부를 보호합니다. 특히 검버섯이 잘 생기는 중년 이후의 피부는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져 있고 잦은 세안과 자극으로 인해 건조함이 누적돼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색소 세포가 과도하게 반응하면서 검버섯이 더 쉽게 올라오는 겁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세안 후 3분 안에 보습을 마치세요. 수분을 채우는 게 아니라 날아가지 않게 덮어주는 겁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한두 방울을 손에 덜고 체온으로 따뜻하게 만든 뒤 얼굴 전체를 가볍게 감싸듯 눌러주는 방식으로 흡수시키면 됩니다. 50대 후반 여성 환자분이 이 습관을 들이고 난 뒤 이전까지는 아무리 좋은 미백 제품을 발라도 효과가 없었는데 보습 하나만 바꾸고 나서 색소의 진해짐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피부 겉을 단단히 막아줘야 안쪽에 바르는 미백 제품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7번째는 자외선 차단을 생활화하는 것, 특히 흐린 날, 실내에서도 자외선을 의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자외선 차단제는 맑은 날, 해가 쨍쨍한 날만 바르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자외선언은 파장이 길어 유리창도 뚫고 들어오고 흐린 날에도 70% 이상이 그대로 피부에 도달합니다. 자외선은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유도하는 가장 강력한 자극 중 하나입니다. 지속적인 노출은 표피의 색소 세포를 과도하게 활성화시키고 결국 검버섯이나 기미, 잡티로 남게 됩니다. 피부에 생긴 색소 침착 중 대부분은 자외선이 만든 결과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60대 남성 환자분은 야외 작업을 오래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이마와 광대에 거뭇거뭇한 검버섯이 수십 개 생긴 상태였고 본인은 그냥 나이 들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고 방치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바르는 루틴을 들이고 20일 정도 지나자 피부의 붉은기와 색소 악화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쓰시던 비타민C 미백 크림의 효과도 그제서야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SPF 25에서 30 정도면 충분하며 PA2+ 이상이면 일상용으로는 매우 적절합니다. 중요한 건 수치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외출 30분 전에 꼼꼼히 바르고 2~3시간 간격으로 덧바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특히 눈가, 코 옆, 광대 부위는 검버섯이 집중되는 곳이므로 얇게 여러 번 덧바르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8번째 방법은 알로에 생잎을 활용한 젤 도포입니다. 알로에는 고대부터 화상치료제로 쓰일 만큼 강력한 피부 재생 및 진정 효과를 가진 식물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시중에 판매되는 알로에 젤 제품을 쓰고 계신데 그보다는 직접 화분에서 키운 생잎을 잘라 사용하는 방식이 효과도 높고 피부에 순하게 작용합니다. 알로에는 자극받은 피부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항산화 성분이 색소의 산화를 억제하는 작용도 합니다. 특히 검버섯 주변에 붉어짐이나 각질이 반복되는 분들, 레이저 시술 후 회복기가 길어진 분들께도 매우 적합한 방법입니다. 저는 직접 알로에 화분을 집에 두고 키우고 있고 잎을 자를 때 나오는 투명 젤을 티스푼으로 긁어내요. 냉장 보관 후 저녁 세안 후 얼굴에 얇게 도포합니다. 이 상태로 10분에서 15분 정도 두었다가 미온수로 헹구면 됩니다. 특히 피부가 민감하고 얇은 환자분들, 스테로이드나 레이저 시술 후 색소 과다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께 이 방법을 드렸더니 재침착 없이 피부가 회복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주의할 점은 생잎에 들어있는 노란 수액은 자극을 줄 수 있으니 잎 가장자리와 껍질 부위는 제거하고 속살 부분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처음 쓰실 땐 귀 뒤나 팔 안쪽에 패치 테스트를 꼭 하시고 피부에 이상이 없을 때만 얼굴에 적용하셔야 안전합니다.
9번째는 고구마를 껍질째 섭취하는 식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구마를 껍질 벗겨 드시지만 사실 껍질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 색소 억제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멜라닌 세포의 과도한 증식을 막고 이미 침착된 색소를 서서히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자외선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활성산소가 색소 세포를 자극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검버섯의 근본 원인 자체를 차단해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 50대 주부 환자분은 아침 대용으로 매일 고구마를 드셨지만 껍질은 매번 깎아서 버리셨습니다. 제가 껍질째 드시도록 권해드리고 오일에 살짝 구워 드시는 법까지 안내해드렸더니 1개월 후 눈에 띄게 얼굴색이 밝아졌고 특히 볼 옆에 진한 검버섯 경계가 흐려졌다고 하셨습니다. 고구마는 GI 지수도 낮고 포만감도 높아 다이어트 식단으로도 적합하며 껍질을 함께 섭취함으로써 색소 관리까지 더해진다면 일석이조의 루틴이 될 수 있습니다. 조리 시에는 껍질을 깨끗이 닦고 물에 담가 놓지 않는 것이 핵심이며 찜보다는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에 굽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기호에 따라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려 구우면 흡수율과 맛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는 비타민C 파우더를 활용한 고농축 홈팩 루틴입니다. 이건 다소 전문적인 방법이지만 정말 검버섯이 짙어졌거나 오래된 색소 침착이 남아있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리는 루틴입니다. 비타민C는 멜라닌 색소의 생성 자체를 억제하는 작용과 이미 침착된 색소를 서서히 분해하고 밝게 만들어주는 작용을 함께 합니다. 하지만 일반 화장품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농도가 낮거나 산화된 상태라 실제 효과는 미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순수 비타민C 파우더를 직접 혼합하여 사용하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비타민C 파우더 소량을 정제수나 알로에 젤에 섞어 검버섯 부위에만 국소적으로 도포한 뒤 10분에서 20분 정도 두고 헹구는 방식입니다. 주의할 점은 항상 밤에만 사용해야 하고 자외선 노출 전에 반드시 차단제를 바르는 습관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한 30대 후반 남성 환자분은 이마와 광대에 짙은 검버섯이 퍼져 있었는데 이 파우더 팩을 2일에 한 번씩 꾸준히 적용했고 2개월 후 피부의 전체 톤이 환해졌고 검버섯은 확연히 옅어졌습니다. 단 민감성 피부인 경우에는 자극 반응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패치 테스트 후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10가지 방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 중 하나만이라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지금 당장 집에서 할 수 있고 대부분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검버섯은 나이가 들면 당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시작하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제까지 10가지 방법을 모두 들으셨다면 아마 마음속에 이런 궁금증이 드실 겁니다. 이게 검버섯이 맞긴 한 걸까? 다 하긴 힘든데 한 가지만 해도 될까?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해야 효과가 있을까? 이 부분은 실제 환자분들께서도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이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실천도 가능해집니다. 먼저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진짜 검버섯 맞나요? 정확히 구별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검버섯은 대개 피부 위로 살짝 튀어나오거나 표면이 거칠고 색이 진한 갈색 또는 흑갈색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김이나 주근깨는 피부 표면이 매끈한 상태에서 색소만 남아있는 형태이고 검버섯은 각질이 두꺼워지고 피지선 근처에서 뿌리처럼 자라기 때문에 육안으로도 질감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한 예로 환자분 중에 볼에 생긴 점이 처음에는 주근깨인 줄 알고 미백 화장품을 몇 개월 사용하셨는데 나중에 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해보니 검버섯으로 진단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외형만으로는 정확한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부과에서 한 번쯤은 검버섯이라는 명확한 진단명을 들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색이 점점 진해지거나 크기가 커지거나
갑자기 늘어난다면 꼭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주 나오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10가지 다 해야 하나요? 한 가지만 해도 효과가 있을까요?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0가지 방법은 숙제가 아니라 선택지입니다. 바쁘고 피곤한 일상에서 모든 방법을 한꺼번에 실천하는 건 오히려 스트레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본인의 피부 상태, 생활 패턴, 성격에 맞게 딱 한 가지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10가지를 며칠만 하고 포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자외선 노출이 많은 분이라면 7번 자외선 차단 루틴부터, 세안 후 당김이 심한 분은 6번 올리브 오일 보습 루틴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식습관이 불규칙한 분은 고구마나 시금치 섭취부터, 손이 예민한 분은 알로에 생잎 토포부터, 자기 생활에 잘 녹아드는 루틴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실행과 관련된 아주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이 루틴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해야 효과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부는 3개월 단위로 반응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나 루틴도 하루 이틀 만에 눈에 띄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색소 침착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깊이 쌓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거보다는 옅어짐을 목표로 두셔야 하고 기본적으로 2-3개월 이상은 꾸준히 실천하셔야 반응이 나타납니다. 방법별로 빈도도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레몬 꿀 세안은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비타민C 파우더 팩은 일주일에 2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당근 섭취는 1일 1번, 고구마는 아침 간식 대용으로 3회 이상, 올리브 오일 보습은 매일 아침, 저녁 세안 후 3분 안에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제가 직접 실천한 루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아침엔 고구마 껍질채로 에어프라이어에 구워 반개, 녹즙은 시금치와 바나나를 갈아 만든 녹즙 1컵, 세안 후 올리브 오일 보습을 하고 외출 전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주말에는 녹두 세안을 하고 밤에는 가끔 비타민C 팩을 사용했습니다. 이걸 3개월간 이어갔고 확실히 피부에 진한 색소가 옅어지고 새로운 검버섯의 발생 속도도 줄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진짜 검버섯인지 구별이 안 될 땐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하고 10가지를 다 할 필요는 없으며 본인에게 잘 맞는 한두 가지 루틴을 2에서 3개월 이상 꾸준히 실천하시면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걸 과연 꾸준히 할 수 있을까? 진짜 효과 있을까? 하지만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검버섯은 절대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쌓여온 자극, 무심코 넘긴 습관, 방치했던 생활 패턴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없애는데도 시간은 걸립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세안 후 타월로 닦기 전에 올리브 오일을 한두 방울 발라보세요. 출근 전 자외선 차단제를 손등에 덜어 얼굴 전체에 꼼꼼히 펴 발라보세요. 장 볼 때 고구마를 껍질째 조리해 먹어볼 생각만으로도 이미 피부는 어제와는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할 겁니다. 중요한 건 10가지 중 무엇을 선택하느냐보다 지금 시작하느냐, 계속 미루느냐입니다. 피부는 정직합니다. 나를 아끼고 내 시간을 들여준 만큼 반드시 변화로 보답합니다. 혹시 영상 보시면서 떠오른 분이 있으신가요? 눈가에 점이 많아 고민이셨던 어머니, 얼굴 톤이 칙칙해졌다고 말했던 친구, 피부 관리에 관심은 있지만 병원은 부담스러워했던 지인.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분에게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진짜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실제로 효과 본 검증된 건강 루틴, 피부 루틴 하나하나 빠짐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건강검진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평생을 건강하게 살기 위한 핵심 정보만 담았습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 꼭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